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후폭풍이 간단하지 않은데요.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 측 작전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도살인이죠. 김경수를 풀어서 김경수 민주당을 흔들어서 친문을 똘똘 뭉치게 하고 친명과 친문의 대결로 민주당을 적전 분열시킨다. 힘을 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힘을 뺀 사이에 이재명을 9월 초에 이제 재판이 잡혔는데 이제 1심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법정 구속할지 안 구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힘을 빼야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을 딱 그냥 이재명이 딱 틀어지고 있는 한 이게 법정 구속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재판부도 겁을 먹는다는 거죠.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장악했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을 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힘을 빼면은 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 힘을 빼기 위해서 김경수 사면 카드를 썼다. 고육지책이지만 전쟁에서는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그런 놈을 사면해줘. 그렇지만 이재명 잡기 위해서 그래 풀어? 그래 이재명은 좌우지간 잡아야 되니까 그래 거기까지는 그냥 이해하자. 이게 지금 보수 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억지로 참고 있는 건데 그 작전은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당장 지금 난리가 난 게 이재명 측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측도 댓글 알바를 고용한 것 같다는 드루킹의 정보 보고가 판결문에도 실렸습니다. 김경수 판결문 안에 보니까 드루킹이 여론 조작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온라인의 정보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드루킹이. 그 보고에 따르면 이재명 측도 댓글 알바를 고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손가락 혁명당 손가혁이라든지 이런 게 판결문에 있는데 이 판결문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재명 측에서 보면은 아니 저것들이 이거 김경수 사면한데 이게 터지네. 이거 큰일 났네. 저것들이 이런 것까지 터뜨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위축되고 그 다음에 친문은 억지로 이재명을 응원했는데 이것들 봐라. 아니 그때 당시에 벌써 댓글 무슨 이걸 막 전에도 이재명 저것들도 이 댓글을 막 돌리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 문재인 팀만 우리 바둑이만 저것들이 감방 보낸 거 아니요? 이재명도 감방 가야 되는 건데 그랬네. 야 이놈들 봐라 이거 이렇게 지금 세게 지금 붙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제목을 벌써 그렇게 달았죠. 이재명 측 댓글 알바 고용한 듯 따옴표하고 김경수 판결문 속에서 드루킹 정보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이때 그 판결문을 보면은 김경수가 그 일명 킹크랩이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네이버 등 이런 사이트에서 공감하는 숫자가 많으면은 댓글이 맨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댓글을 맨 위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공감을 막 기계를 이용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판결문에 보면은 8만여 개 댓글 118만여 개에다가 833만 회의 공감, 자기네들이 유리한 건 공감, 자기네들이 불리한 건 비공감, 이걸 신호를 기계에서 막 보내가지고 이렇게 띄웠다는 거 아니에요?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보 보고를 했다는 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보니까 2016년 11월 25일자 정보보고에 이렇게 실린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안철수를 띄우던 세력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지지 댓글은 현저하게 줄었다. 11월 2주차부터 지지자들의 온라인 댓글이 문재인에게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 이재명의 오프라인 조직은 약 500명가량으로 보여지고 연령대는 주로 50대라고 함.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개딸들의 원조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16년 당시에 500명가량이 댓글 조작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도
운영되고 있었다는 건데 주로 50대라고 하는 야야 16년에 되면은 지금은 그때 후반이나 60대 됐겠다. 무슨 개혁의 딸이야. 개 할머니지. 아니면 개 아줌마든가. 50대 후반 60대는 그게 어디 개 딸이냐. 500명이 이때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7년 2월 20일자 정보보고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재명 쪽은 최근 댓글 전문 알바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력이 상승했다. 이제 댓글 전문 알바를 고용했다는 게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정보 보고를 드루킹 김경수 팀에서 정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때 문재인과 이재명이 경선에서 치열하게 붙고 있었잖아요. 붙고 있었는데 양쪽에 다 저 댓글 알바를 썼다는 거예요. 드루킹은 뭐 이제 실형을 받아서 입증이 된 거고. 이재명 측도 이때부터 댓글 전문 알바를 썼다는 게 김경수 측에서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친문과 친명이 지금 2탄 벌리고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은 아니구나. 2차 대전이 붙은 거죠, 이번에. 그 2차 대전을 촉발시킨 게 김경수 사면 카드, 복권 카드다. 그런 걸로 보면 절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작전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런 반증이 되네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심각한 게 17년 3월 10일, 13일자에는 문재인 침해설을 퍼뜨리는 건 이재명 지지자들인 손가혁이다. 손가락 혁명군이다. 이 손가락 혁명군이 주식 갤러리 같은 이제 여기는 로그인이 필요 없거든요. 로그인이 필요 없으니까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글을 올린 뒤에 이재명 조직과 안철수 조직이 협동해서 지금 이걸 유포하고 있다. 문재인 침해설을 유포하고 있다. 이런 정보 보고도 했다는 거예요. 전쟁 제대로 붙네. 야, 이렇게 문재인 침해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가짜 진짜 침해인가? 어떻든 침해라고 판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침해라고 판명이 안 된 거를 침해설을 퍼뜨리면서 문재인을 죽이고 이재명, 문재인 팀을 죽이고 이재명 팀이 잡으려고 하는 게 이때 전쟁이 벌어졌는데 양쪽이 다 댓글 알바를 고용했다는 게 나옵니다. 이재명 측은 손가락 혁명군, 손가혁. 야, 이것들 봐. 이렇게 교묘하게 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측 댓글 알바 고용, 문재인 침해설 유포자는 손가혁. 이런 게 이제 막 퍼졌다는 거죠. 근데 그 진위는 확실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퍼진 거예요. 확실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게 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침해설 유포한 사람, 이 네티즌은 나중에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정파 소속이 아닌 일반인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정당에 소속 안 됐어도 뭐 거기에 센 지지자일 수 있죠. 윤석열 지지자들도 다 국민의힘 정당 책임당원 아닌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하고 또 마찬가지니까 액면으로 정당에 가입 안 했을지언정 뒤에서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일인데 하여튼 문재인 침해설을 퍼뜨린 사람도 재판받기도 했죠. 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각가지 정보 보고가 이루어졌네. 온라인 떠도는 사항들을 취합해서 정리해서 이제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가짜 뉴스 한 거, 그거에도 역공작을 펼치기도 하고 이런 거를 했네요. 드루킹으로부터 정보 보고를 전송받은 김경수가 이재명, 안철수, 그때는 상대 세력이죠. 이제 라이벌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댓글 관련 작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이제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했는데 댓글 조작 경선, 댓글 조작 전쟁이었다. 그런데 바둑이만 감옥에 간 건데 이게 억울하다는 게 친문이에요. 지금 길에 반격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팀은 어뜨거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대선 뒤에도, 그때는 대선 경선이니까 이제 그렇게 댓글 조작을 했는데 대선 뒤에도 이 기사라든가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에 나왔습니다. 대선 뒤에도 경인선 가자, 드루킹이죠. 600명 수준의 그 팀을 만들어서 선풀 운동, 지네들이 말하는 선풀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봐서는 선풀이 아니에요. 선한 댓글 그런 게 선풀이죠. 악플의 반대가 선풀 아니에요. 선풀 운동이 이걸 3배로 확장해서 600명 수준을
1800명까지 늘린 계획도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또 드러났는데 당선 이후에도 그러면서 지네 말로는 기사 조작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러면서 선풀운동하지만 거기서 기사 조작도 이루어지는 거죠. 지네들 유리하게 뻥튀기 하고 과장하고 그다음에 살짝 거짓말도 하고 이제 그거는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네들은 그걸 선풀운동이다 어쩌다 하지만 1800명까지 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팀에 문재인 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팀의 악플에 싸웠다는 거죠. 악플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거기에 이제 수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야, 치열했네 이게. 이게 다 판결문에 나옵니다. 판결문에 나온 게 김경수는 드루킹에게 일방적으로 정보 보고를 전달받기만 한 게 아니라 당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건 문재인한테 전달하기도 했고 유력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자기네 편들 있잖아요. 그때 뭐 추미애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전달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다 드러났대. 2018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있죠. 경공모라고 하는 거.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라고 하는 거. 여기 내부에 담긴 메시지도 드러났는데 여기 메시지가 또 깜짝 놀랄 게 박원순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정보 보고도 나오네요.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을 전해철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정보 보고도 있고요. 바둑이, 김경수의 별명이죠. 이런 사이트에서는 바둑이라고 했습니다. 김경수를. 바둑이가 바른정당 잔류파만 잡으면 국민의당은 거저 따라오게 된다. 이런 정보 보고도 했네요. 바른정당 아시죠? 그 유승민이 뭐 등등 바른정당. 그 잔류파 잡으면 국민의당을 통째로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소 내밀한, 세밀한, 비밀스러운 정보도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또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정보 보고도 했지만 김경수는 드루킹에게 당내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내용도 정보 보고를 해준 거예요. 드루킹에게. 왜? 드루킹이 이거 작업하라고 쓱 주는 거죠. 야, 이런 거 좀 퍼뜨려. 하면 또 드루킹이 기계로 인해 쫙 퍼뜨리게. 은밀한 거 이런 거, 공격적인 거 이런 것도. 자, 이야. 참 이 정치라는 게 생물이어서 알 수 없는데 참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우리가 고육지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심정이 되게 복잡한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앞으로도 응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둑이 김경수는 부정선거의 일종이잖아요. 이거를 사면 복권해준다.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었는데 이재명을 잡는 게 더 큰 일인가? 그럼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건가?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조금 요즘엔 또 돕니다.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반일의 선봉자였잖아요. 독립투사였으니까. 그런데 광복을 하다 보니까 저쪽은 김일성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운영하려니까 반일보다 반공이 더 먼저였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서 일제시대 때 군인 출신이라든지 공무원 출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선 공산주의 때려잡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친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한 거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먼저 때려잡아야 되니까. 친일파 척결은 그 다음이 돼버린 거죠. 1순위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슷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를 잡아야 되는데 부정선거는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직접적인 부정선거가 아니라 댓글 부정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아야 되지만 지금 더 급하게 잡아야 되는 건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김경수를 이용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김일성 집단을 잡기 위해서 친일파를 약간 이용한 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는 이재명이고 그때 당시에 친일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김경수 댓글 조작팀 이렇게 억지로 대입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를 약간 이용했다는 걸 가지고 친일파 매국 이렇게 지금까지도 공격하잖아요. 공산주의 때려잡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때려잡았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도 그나마 이긴 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가 대한민국 반쪽이라도 우리가 이게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밑거름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친일파 척결에 몰두해가지고 공산주의와 협력을 했다면 김일성한테 넘어갔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억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육지책이었다. 김경수를 이용해서 이재명을 치자. 지금 이재명을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팀이 완전히 흔들리고 이재명과 문재인 팀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본다면 이건 삼국지에도 나와 있고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는 수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봉규 보던 고수임에 틀림없다. 이봉규가 길길이 뛰고 말이야. 김경수를 왜 사면해 주냐. 부정선거 원흉이고. 그런 부정선거를 뭐 묵인하자는 거냐. 이렇게 제가 섭섭해하고 비판해 그랬지만 세 가지 그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김경수를 사면해 준다면 첫째, 보수 우파 같이 사면해 줘라. 지만원 박사, 최서원 씨, 김상진 등등.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김경수를 사면해 주려면 결국 이재명을 잡으려고 김경수를 사면하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 반드시 잡아라. 언제? 10월 초 재판에서 법정 구속시켜라. 얼마든지 방법 있지 않냐. 조희대하고 상의해서. 아니 그렇지 않냐. 김경수 그래서 사면해 주는 거 아니야. 이재명 잡으려고. 그럼 이재명 반드시 잡아라.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야 부정선거의 일종인 드루킹 같은 거를 사면해주면 부정선거 제대로 잡아라. 상대한테 팔 내주고 심장을 겨누는 작전이냐. 그럼 심장 제대로 겨누라. 지금 팔 내줬지 않냐. 부정선거를 지금 사면해주고 복권해줬으면 팔 내준 거다 이거죠. 그러면 심장을 찔러야 될 거 아니냐. 그 심장은 뭐냐. 부정선거 제대로 된 수사 아니냐. 끝내자 여기서 판.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제가요 뭐 그렇다고 대통령한테 직접 내세웠다는 게 아니라 논평에서 내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하나는 삐끗했어요. 최소연이 결국은 사면 복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만원 박사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김상진 단장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좀 삐끗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아웃됐으니까요. 섭섭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조건에 또 기대를 걸어봅니다. 근데 좀 아쉽습니다. 지만원, 최소원, 김상진 같이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요? 왜 못 풀어주나요? 그건 좀 답답하는데. 하지만 뭐 all or nothing, 뭐 아니면 도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있고 뭐 이해 못할 거 많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11대 49, 뭐 100대 빵이라는 건 없잖아요. 51%가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49%가 불만족스럽다면 그래도 51%의 기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회사도 51%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호 세력이 51%만 가지면 총 경영권을 갖잖아요. 49%는 어쩔 수 없이 그 회사 불만이 있어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49%는 불만이잖아요. 왜 지만원 박사 안 풀어줘? 최세원 안 풀어줘? 왜 김상진 단장 안 풀어줘? 그렇지만 김경수 왜 풀어줘? 그런 놈을 49% 불만이 있지만 이재명, 문재인을 잡기 위해서 51% 큰 그림을 그린다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나요? 복잡한 심정이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써주시죠. 여러분이 쓰는 댓글은 진짜 의견이지 이거 알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킹크랩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여론입니다. 이걸 보시고 좀 판단을 해주세요. 참 복잡하네.